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첫 결혼을 앞두고 혼수 문제로 파혼을 해서 정신적인 괴로움이 컸던지라 남은 인생에서 그 문제만큼은 예외로 하고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행히 일찍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구청에서 일하면서 주말에는 이런저런 취미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는 파혼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 멀리 있는 지방에 발령을 받아 사택에 살면서 나름대로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추천으로 산악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즐기던 스포츠였지만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간을 함께하니 더 푹 빠질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그 많은 인원 중에서도 유독 저에게 눈길을 주던 남자 회원이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훤칠하면서 운동도 아주 잘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다른 여자 회원들도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하고 인기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어도 차마 먼저 대시를 하거나 말을 걸 성격이 못 돼서 뒤풀이가 끝나도 1차만 하고 일찍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시지가 왔는데 제 생일을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체 톡방이라서 알림 메시지가 뜬 것을 본 것 같았어요. 이례적으로 감사하다고 했더니 언제 시간이 되냐 한번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야 처음엔 너무 좋다고 단번에 오케이를 하고 싶었지만 그때만 해도 내성적이라서 말을 아끼느라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라고 끝을 맺었어요. 아마도 그때 제가 모든 연락을 잘랐으면 지금까지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는 꽤나 진심으로 다가오는 듯 했고 그 후에도 여러 번 연락을 하곤 했었어요. 저도 계속 거절하는 것도 무례한 것 같아서 한번 만나서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날은 마치 큰맘 먹고 나온 사람처럼 코디며 스타일링을 완벽하게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의 브런치 카페로 드라이브를 갔죠. 운동하는 동호인이 워낙 차분하게 말을 나눌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희 둘은 말도 잘 통했고 바로 이어서 근처 강가에 차를 대고 여기저기 걷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인연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계절을 보내고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기로 결정하고 그는 준비한 대로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남친의 프로포즈는 소극장을 대관해서 둘만의 테이블을 무대에 놓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살면서 이렇게 환호성이 터지는 이벤트는 처음이라 그 자리에서 결혼하겠다고 이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인생에서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은 드디어 서울로 발령이 나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직종이 프로그래머라 늘 스트레스는 받았어도 체력도 강한 편이고 무엇보다 집에 갈 때 헤어지지 않고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되어 예쁜 아기를 갖게 되어 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맛있는 것도 사다 주면서 태교에 열심히 참여했고 저 또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며 아기를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즈음 남편이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뭔가를 하고 있길래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저 혼자 잠을 청했는데 주방에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이상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재에서 흘러나온 소리였어요. 그때 저도 직감을 했죠. 다만 처음이니 문을 박차고 들어가 다툼을 만들진 않았고 숨죽여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보통의 젊은 남자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고 했고 임신 기간에는 관계를 조심해야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남편의 행동이 과감해지면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임신 중기가 되었지만 조산기가 있어서 전 직장에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 후 남편이 노트북에서 봤던 기록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야동들이 주르륵 나왔습니다. 뭔가 섬찟할 정도의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강도의 영상들이었습니다. 임신 중만 아니었으면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충격이었고 더 이상 참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같이 밖에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러 본 건 아닌데 좀 지나친 것 같다. 아이 아빠가 될 건데 이젠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불쾌한 표정으로 왜 남의 노트북을 엿보냐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전 검색할 정보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자 다음부턴 조심하겠지만 다시는 보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말이 당부지 한 번만 더 그랬다간 참지 않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임산부여서 그랬는지 그 말 한마디는 더 제 마음을 후벼파고 상처를 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이의 남편이 뭘 하는지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죠. 시간은 흘러 첫 아이를 출산했고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같이 육아에 동참했고 늘 그랬듯이 자상한 아빠처럼 굴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진심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제가 노산이라 회복이 늦어서 나을 때까지는 각방을 쓰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조짐이 이상했습니다. 전 잠도 안 자는 신생아 키우느라 넋이 나갈 지경이었는데 남편은 늘 서재에 박혀서 새벽에야 잠에 들더군요. 힘든 상황인데 그 짓을 하고 있을 그에게 따져먹고 싶었어도 증거를 내밀어야 하고 노트북에 비번을 걸어둔 것도 나중에 알아서 일단은 육아에만 집중을 했어요. 어차피 살 맞대고 있을 건 아니니 말이죠. 전 그러다가 말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오산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은 더 길어지기만 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 전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태연하게 그러라고 하면서 데려다 주겠다는 것을 거절하고 기저귀 가방을 챙겨 택시를 탔습니다. 친정에 있는 동안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끔 전화나 메시지는 왔어도 일상적인 무덤덤한 대화일 뿐 예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위치 추적 어플로 남편이 어디 있는지 간간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직장과 집이 아닌 처음 보는 장소에 있다는 신호가 왔던 거죠. 평범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하지만 젖먹이 애가 있는데 거길 미행해서 따라갈 형편은 안 되었죠. 할 수 없이 사람을 붙였습니다. 성매매 업소인데 오피방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치가 떨렸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안다고 할 수도 없고 신고를 하기엔 애 아빠인데 차마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운명이란 건 존재하는 걸까요? 딸아이 100일 사진을 찍고 돌아오는데 남편이 남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도 아직 아프고 여기저기 통증이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긴 싫었습니다. 오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스튜디오 촬영도 제가 다 섭외해서 남편은 그날 바로 오기만 한 거였죠. 아이는 커가는데 이렇게 어떻게 살까 걱정스러운 생각만 들었죠.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은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여자의 하의 속에 폰을 넣고 몰카를 찍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모자이크를 했다지만 각 매체를 통해 얼굴이 알려지고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았고 형사재판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실수였다면서 저에게 이해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전 그날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 결혼을 깨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아깝고 정신적인 피로감 문제가 아니라 섹스 중독인 남자를 몰라본 제 안목의 탓도 컸습니다. 전 친정의 도움으로 남편이 구치소에 있을 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재산 분할을 해서 저와 딸아이만 있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생후 4개월은 좀 넘은 터라
어린이집에 맡길 순 없고 베이비시터가 친정에 오는 걸로 하고 복직을 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이를 악물고 전쟁터에 뛰어든 병사처럼 일을 했습니다. 남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전 남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아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업계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재취업도 불가능했죠. 결국 지금은 온라인 쇼핑업체 배달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이 아빠지만 죗값은 치러야 하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